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결과 이 핀비즈닷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2%,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고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S&P 500 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 마감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체크 포인트상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9월 28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9월 28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이게 시장 반응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조금 뒤에 오늘 나온 내용 먼저 요거부터 볼까요? 웨두부시의 브라이슨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안 좋은 소식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은 그나마 시장 판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웨두부시 증권사의 브라이슨이 이제 말하기를 마이크론의 펀더멘탈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인플릭트,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내용 보면 구체적으로 일단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27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9월 28일 날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장 마감 후에. 근데 이 웨두부시 브라이슨이 보기에는 메모리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펀더멘탈의 변곡점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상당히 좀 의미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메모리 부분은 여전히 좀 약점을 좀 가지고 있는 영역이지만 하이퍼스케일 수요 감소랄지 핸드셋 부분, 그리고 PC 부분에서 의미 있는 저점이 나오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긍정적인 변곡점이 발생 직전에 있다. 여기에다가 DDR5와 HBM에 대한 요구 사항이 가속화됨에 따라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 삼성전자의 추가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낸드 현물 가격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80달러를 제시했네요. 지금 이번 매출, 그러니까 이번 이제 실적 예상치는 매출은 39억 100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이제 순손실이 되겠죠. 주당 1.18달러 손실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봤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지금 얼마인가요? 67.90달러입니다. 주당 80달러이기 때문에 상승 매수 의견을 내놨죠. 물론 오늘 주가는 2.56% 하락했습니다.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 빠졌죠. 이쪽 헬스케어 플랜 쪽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졌습니다. 오른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메가캡에서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하락세가 좀 컸고요. 상대적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 좀 양호했다. 일라이릴리도 3.42% 하락했습니다. 전업종 하락했죠. 그러면 ETF에서 뭐가 올랐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인버스 ETF가 다 올랐겠죠. 보여주기 싫은가 봅니다. 잠깐 여기서 볼까요? 여기 이제 준비한 내용을 좀 보시죠. 자, ETF 맵인데 인버스 3배짜리 SQQQ 나스닥 인버스 3배짜리죠. 5.79%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XS 5%다 인버스 ETF가 크게 올랐습니다. 다 이런 것도 다 3배짜리가 되겠죠. 레버리지 ETF는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지수 하락했고 레버리지 ETF 3배짜리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브리핑은 쉽니다. 금요일은요.
자, 여기 앞서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이제 9월 30일 미국 의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 네, 이날까지 또 예산 처리해야죠. 처리 못하면 뭐 연방정부 셧다운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이 추석 연휴가 좀 길죠. 그 다음에 3분기 어닝 시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나라 또 정치사에 또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이 다니까 어제 시간이 다니까 보면은 이제 인물 관련주가 또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읽어보죠 여기는요. 미국 증시 연준에 이제 올해 연말에 한 차례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도 긴축 정책 유지 이런 매파적 결정 이후에 미국 증시 약세 지속 6월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스닥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네. 여기 추세선 깨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100일선, 네, 100일선을 또 강조하네요. 네, 100일선이 깨졌죠. 이게 100일선이고 이게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추세 이 저점을 또 깨트렸으니까 뭐 좋지 않죠. 네, 투자 심리가 또 좋지 안 좋고요. 이거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 100일선, 121선까지 직전 저점을 좀 깨트렸기 때문에 바닥이 또 어디서 나오냐 그걸 또 봐야겠죠.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미리 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해요. 네, 이 9월달 지금 우리는 이 구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 근데 항상 주가가 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변곡적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시점까지는 잘 좀 참아내고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주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거 뭐 넘어가고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1.9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40원대 10년물 국채금리 뭐 4.5%에 일렀고 VIX 당연히 주가 빠지니까 이 공포 게이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한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105.0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업종 앞서 이렇게 쭉 봤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사 윈도우용 AI 비서가 9월 26일 날 출시가 아니고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피스 AI 앱은 1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야, 참 하락 좀 크죠.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이러니까 오늘 하락 출발하겠죠. 네, 금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죠. 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일단 영국은행이 금리 동결했다는 얘기고요. 반도체 또 하락 원인을 ARM이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반도체가 동반 약세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뭐 비단 그런 이유겠습니까만은 역시 ARM도 52.16으로 끝났습니다. 51달러가 공모가였고요. 자, 여기 쭉 나오죠. 아마존이 가장 최근에 좀 오르다가 뚝뚝뚝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가봐야 되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 시장 기침하니까 우리는 지금 감기 몸살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도주도 없고요. 여기에다가 추석 직전에 대여 이 두산 노보틱스 공모청약이 어제 오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시장도 별로 그러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싹 쏠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현금 뭐 이런 심리다 보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좋을 수가 없죠. 네, 코스피 뚝뚝뚝 떨어졌죠. 코스닥은 120일 이동편을 깨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시점이 좋지 않죠. 자, 이제 요 시점부터 계속 좀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주력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담보 부족 계좌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담보 뭐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을 아주 또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 빠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다 빠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이나 신용 쓰시는 분들에 있어서 담보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런 점을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잘 유의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바인 노벤버, 네, 셀인 메이, 바인 노벤버, 네, 11월 아직은 멀었습니다만 물론 정확히 뭐 11월 달 저점이 된다는 얘기는 없겠지만은 근데 이제 연말에 갈수록 우리 시장은 이렇게 약세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악재 종합 세트처럼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또 연말 대주주 뭐 코스피 1%, 코스닥 2% 대주주 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억 종목당 10억이죠. 요거를 또 회피하기 위한 그런 흐름.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상당히 좀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저가에서 매수 들어와서 내년 끌고 가고 연초 끌고 가고 한 3, 4월 달 특히 4월 정도에 매도세 이런 사이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매매한다면 셀인 메이 바인 노벤버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최근 수급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순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볼까요? 시간에서 보게 되면 남선알미늄, 뭐 코스닥의 남아토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체포한 잠깐 쓸게요. 뭐 정확한 정치 용어니까. 네, 쭉 나오죠.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의 영향 때문에 시간에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시간에서 일단 나왔다. 인물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가 네. 근데 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은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런 걸 선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관련주들 항상 떠서 쏠리게 한 다음에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항상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자, 하락 종목 보시죠. 코스피에서 쭉쭉쭉. 자, 네, 대부분 좀 약세죠. 코스피 뭐 크게 많이 떨어지는 종목은 없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죠. 네, 이런 정치인 관련주들 또 급락을 좀 보였습니다. 대형주에서 코스닥 보게 되면 이게 코스닥은 참 이러하죠. 네, 일단 넘어가시고요. 어제 특징주 Y젠터가 13% 급락했습니다. 뭐 제니, 리사, 지수, 제약, 불발설 놔두면서 아주 변동성이 좀 크죠. 셀바스 헬스케어 이건 뭐 증권사 리포트 영향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죠. 쭉 다른 내용 거의 뭐 개별 내용이 크고요. 한마디로 장이 어지럽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추석 전까지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면 왜 살까? 추석 이후에는 어떤 반도체 동향이 어떨까? 이런 부분도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이오테크닉스, ISC, 기관은 에코프로. 자, 일정은 두산 로보틱스 오늘까지 공모 청약 하는 거고요. 애플 아이폰 15 출시, 뭐 우리나라 출시하는 건 아닙니다.
HLB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관련 제공시간 나왔었죠, 이것도요. 네, 최근에 좀 보도 내용도 좀 있었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 볼까요? 네, 이 그림을 좀 보면서 매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 S&P 주가 흐름이 어떤 흐름을 좀 보였는지 전체적으로 이런 걸 좀 참고를 하면서 큰 흐름상은 여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선거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9월 달에 약세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9월부터 거의 뭐 10월 하순까지는 장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개선됨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죠. 이걸 좀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주가 뭐 또 떨어지면 좋은 주식은 다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